국정원에 패킷 감청기를 새로 들여온 적이 있는데요. 그 기계에 이름이 입력이 되면 그 사람이 쓰는 모든 SNS가 한 화면에 다 뜨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뉴미디어실에서 야당 의원을 사찰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정황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건강이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심장 부분에 약간 좀 이상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늘 위에 또 하늘이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세를 떨친 최순실 씨 그리고 그 언니 최순득 씨의 기이하고 별난 행각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부터 강남 아줌마 이 최 씨 자매의 황당한 행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볼까요? 이거 뜯어야 되는데 뜯는 게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 예, 최순실 씨 재벌 총수 코스프레. 이게 재벌들은요 검찰 조사 받으면은 다리를 못 항상 써요. 네, 다리를 못 써요. 예.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힘이 풀리나 봐요. 예.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휠체어 타고 쭉 하니 나왔던 분이 옛날 한보 회장. 근데 짚어 모신 분. 네, 정 회장님. 근데 예전에 93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냥 사전에 칼날 휘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그야말로 별자리들 고검장 뭐 병무청 줄줄이 들어갔는데 100일 내에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 흉내를 내갖고 이른바 병보석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갖다 넘어지기도 해요. 아, 상체 뇌진탕으로. 내려고요? 그래 아니 일부러 저 뭡니까 저 가족들하고 접견하다 말고 넘어져요. 넘어지면 일단 나오면 해갖고 힘 주면 혈압 올라가잖아요. 안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진짜 거기서 뭐 누구 다 알만한 분입니다만은 거기서 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냥 쉬를 해. 아, 정신병 이상.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해갖고 나왔어요. 왜냐니까 장관 뭐 저 장관급들 그다음에 무슨 뭐 별 4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실제 견디기도 어렵긴 할 텐데 또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 가면은 정태수 씨 이후 그다음부터 공이 코스가 있죠. 처음에 가서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저 이렇게 쭉 미는 거 있잖아요. 침대인데 그 뭐. 침대. 네. 뭐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도 사람들이 최순실 들어오자마자 휠체어 탈 것이다. 아니 그게 미리 얘기가 있었죠. 아니 좀 뭡니까 저 곰탕도 뭐 한 숟갈 남겨 다 먹었다고 하고 씩씩하게 자라더니 갑자기 일종의 코스프레를 시작하는 건데 이게 포석 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처음에 본 변호사 뭐라 그랬어요. 심장 때문에 처음에 저 10월 27일 날 세계일보랑 인터뷰하면서 심장 때문에 한국에 못 온다 그랬잖아요. 네. 왔잖아요. 오면서 이경재 변호사 뭐라고 그랬어요. 공황장애 심장 그랬죠. 공황장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하더니 지금도 보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르재단 K스포츠만 물으면 미르가 뭐예요? 어머. K스포츠가 뭐예요? 아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리선 기억장애. 그러니까 보면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좀 흔한 얘기를 돌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휠체어 타고 나면 조금 있으면요 조만간 그게 막 화가 나죠. 근데? 링거 맞고 이거 타고 네, 나옵니다. 화가 나죠. 화 좀 내세요. 최순실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일단 우병우는 사진을 찍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 화를 났는데 최순실이를 지금 국민들로부터 화나게 만드는 이유는 검찰의 언론 담당관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 저는 검사가 다른 중요한 내용은 브리핑하지 않고 곰탕을 먹었다, 한 숟갈 남겼다, 또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뭐 인터넷에 뭡니까? 암호다, 지시다. 추어탕을 먹으면 이렇게 해라. 뭐 곰탕을 먹으면 이렇게 해라. 이건 플랜 A, 플랜 B. 심지어는 한 숟갈 남기면 이래라 두 숟갈 오늘 남기면 그렇죠. 오늘 휠체어 타고 거 보면 그래서 우병우 수석이 뭘 드셨는지 얘기가 안 나오는구나.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마스크는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마스크 때문에 하는 게 아니 그 잘난 얼굴 좀 보자 국민들은 왜 저 최순실 마스크 쓰고 나오느냐. 오늘 마스크는 또 벗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 저도 검찰에 조사를 한 4번 받아봤는데 과자 달라? 과자를 달라? 파스 붙인다? 이거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저는 기자실도 가고 국회의원실도 가고 뭐 갔는데 기자도 거기 가면 물어봅니다. 이것 신상 같은 거 조회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경찰 검찰 다 나갈 때 친구 전화번호 3개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실종되면 전화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고 요즘은 그런 것까지는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최순실이는
무슨 파스 붙여 과자 먹이고 아니 과자 줍니까? 저는 검찰에서 과자 달라고 밤샘 조사 안 받겠다. 그리고 과자입니다. 과자. 아니, 과자. 진짜 저는 검찰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브리핑을 해가지고 매를 사서 맞습니까? 저는 앞으로 검찰 브리핑 좀 똑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저는요- 더 많이 가셨네. 나 아니, 이분이 많이 갔는데 아니, 한 번밖에 안 가고 네 번. 무엇보다 여기도 사실은 두 번 여기는. 네. 검찰이 제대로 하려면요 이런 사건을 한두 달 안에 마무리 짓는 지금 우리 행태를 고쳐야 돼요. 미국이나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최소한 1년이나 몇 년을 해서라도 진정한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해야죠. 중간에 하는 건 피사실 공표라 그래서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뭐 많은 분들이 재벌 총수 코스프레라 그래서 의뢰이 이제 순서로 이제 가고 있다고는 이제 뭐 다들 결과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대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 검찰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은 두 분이 지금 성역이 있는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택도 없는 얘기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최순실 이분하고. 근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성역인지 이제 앞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괴롭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화면일 거예요. 최순실 씨 조사받을 때 그거 사진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사진이 아쉽네요. 나오기는 어려울 테고요. 네. 근데 저는 이 곰탕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최순실 씨가 범한 죄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를 뒤흔든 제1의 국사범입니다. 아마 과거 같으면은 이건 정말 실령군이죠 옛날로.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을 사실은 지시하고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사전에 다 이 점검하고 그다음에 비서관들을 마치 대통령처럼 부렸지 않습니까? 이 사안을 따진다면 아마 엄청난 대한민국에 없었던 일인데 저는 최순실 씨는 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전 수석은 검찰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가서 내가 어떻게 조사받고 검찰청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기자를 째려보는 그 모습은 있었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기는 내 집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굉장한 이 무서움, 공포, 압박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이 됐나 아마 이런 지난 박근혜 대통령과의 40년 인연을 아마 돌아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벌어지는 건데 최소한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성하는 모습 뭐 변호인은 조력을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지만 정말로 여기서 뼈를 깎는 반성은 최소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가 이 사안은 다른 어떤 그동안 우리가 대했던 범죄와는 정말 수준의 차원이 있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최순실 씨는 김 교수.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아니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질 거예요. 정말 국사범이에요. 국사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인데 국사범 옛날로 말하면 대역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국사범인데 우리 저 임 변호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에 보도를 통해서 나온 얘기 갖고 지금 최순실이 근데- 받은 신청이 얼마쯤 될까요? 근데 검찰이 최고 운년이라는 아니, 거예요. 검찰- 그래서 검찰이요. 혹자는 내란죄로도 처벌해야 조선일보에는 된다. 무기징역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뇌물죄가 적용된 경우. 뇌물죄가 적용되었을 경우인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순실 어려워집니다. 절대. 아, 우리 앵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분이 직권남용죄하고 사기 미수인데 사기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왜 사기 미수죠? 아, 사기 미수 일단, 사기 미수로 된 게 774억을 모았잖아요. 아, 모아서 이 모은 것을 갖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서 774 모았고 더 블루 K라는 걸 갖다가 만들고 독일에다 또 쌍둥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가야 되는 요새 끊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앵커의 아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경우에 꼭 내가 이득을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이득 제3자가 이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면 그 자체로 사기죄의 기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정말 간만에 던지셨어요. 제가요. 네. 그죠? 아니, 다른 내가 데문에서. 날카롭다니까. 아니, 근데 정말 가끔 날카로운 날카로워. 두 가지 조금 희망적인 네. 그 대안을 좀 사기죄야,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해왔던 방식으로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이런 국사범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면 됩니다. 소멸시효도 적용하지 말고 계속되는 수사와 재산 환수와 재산 추적과 징벌적 처벌과 끝까지
재산 증가분, 이익 수익까지도 다 환수하는 법을 만들면 돼요. 반대입니다. 전두환 추징법도 이게 반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입법을 하기 시작하면 법체가 그건 아니에요. 법치주의 대원칙은 아니, 그걸 벌써 무너뜨렸어요. 전두환 아니 추징법에서 설사 그렇다 이게 더 하더라도 맞는 것 같아. 설사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맞는데요. 아니, 황태순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현재 검찰이 더 열심히 해갖고 그야말로 그 죄를 파내는 게 맞지 어렵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징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법의 안전성이.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게 되면 누가 법을 믿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은 그건 진짜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가는 반민특위법 같은 거 있죠. 네. 우리가 저 그건 네, 일본에 알죠. 이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괘씸하다고 정말 국사범이고 진짜 보면 대역 죄인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하면은 법의 안정성이 깨져서 안 되고 검사가 더 열심히 이미 뛰어들- 법의 안정성은요. 그 단어 전두환 하나만 추징법 때 이미 깨졌어요. 예, 그리고 네. 네, 반론 하나 하면 변호사 앞에서 죄송한데 일단 국사범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죠. 없고 두 번째 내란 자 외환. 처음에 구속영장을 칠 때는 이것도 전부 다 검찰이 게을러서 그런 건데 네. 구속영장을 칠 때는 자 이틀 동안밖에 안 되니까 일단 구속을 위해서 두 가지 죄를 한 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늘어나겠죠. 20일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제 19일쯤에 기소를 이제 하겠죠. 기소할 때도 친 그것도 그게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됐고 다만 저는 최순실은 앞으로 고달플 거다. 왜? 일단 여론도 여론이지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최순실과의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선의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정 개인이 농단을 벌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순실 씨는 검찰이 또 그런 거는 또 밝습니다. 아 대통령 말씀이 있구나.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오늘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딸한테 붙은 남자 떼어달라 조폭에게 청탁했다. 야, 우리 김 교수님이 먼저 폼을 여세요. 네, 일단 끔찍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자식의 문제를 조폭한테 부탁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되는 분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안 설명부터 해주세요. 저는 이게 뭔 내용인가 싶거든요. 저 사람은요. 네, 그 딸 정유라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입니까? 네. 근데 신문에는 대학교 1학년으로 나오는데 저도 소문에는 고등학생 때로 고등학생 들었거든요. 네, 네. 고등학생 때입니까? 보도에 나오기는 일단 대단합니다. 예. 대학교 1학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은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남자친구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공부했다. 동거를 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제 조직폭력배에게 부탁한 내용에 따르면 밖에 나가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매달 2천만 원씩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딸을 그 남자에게 떼어달라라고 조직폭력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직폭력배가 이거는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인가요? 동네 건달한테 막 너 안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 조직폭력배가 합니까?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였군요. 그렇습니다. 양성화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요. 조직 있는 폭력 조폭. 네, 조직폭력배도 사실은 이런 정도 사안, 째째한 사안 어떻게 이 딸의 남자친구를 떼어놓는 일, 예를 들어서 큰 뭐 이 영화 친구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에 개입되는 조폭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을 우린 못한다라고 거절을 당했던 거. 조폭이 바로 거절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줌마 두 사람이 왔는데 최순실 씨와 언니 같이 왔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아줌마들, 돈 많은 아줌마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 요거를 또 참여였다. 제보한 게 조폭이겠죠. 그 조폭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 참. 그 예, 남자친구가 이 조폭은 좀 약간 멋진 조폭 아니요. 같아요. 이 아닌가요?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최순실 씨가 그 부분에 부적합하고 나쁘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바 다를 바 없는 게 조직폭력배입니다. 조폭이 미화될 이유도 없고 네. 건달 양아치나 네, 거기서 알겠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네, 네, 취소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아까 그 고등학교 때 나갔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얘기하시는 아니, 거예요? 상상을 저는 이렇게 했는데 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순실 그 순덕 자매가 조폭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 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시민들은요 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저분들 저 두 분 가면 무서울걸요 아마 저. 근데 직접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윤혜 씨도 가면 되는데 왜 조폭한테 이거는 린치 뭐 사적인 어떤 구제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민으로 살 수 없는 방법을 한 걸 보면 저분들이 그러면 딸 연애만 저렇게 했을까? 다른 무슨 민원일 때도 저렇게 동원하지 않죠. 저는 예리해. 그래서 저분들의 예리해. 이 생각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지 않다. 근데 저런 분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연쇄문을 도와주고
홍보를 도와주고 그게 마음 아픈 겁니다. 근데 저는. 난 여기서 궁금한 게 변호사 사무실은 들어봤는데 조폭 사무실이 있나요? 요즘은요, 찾아가서 뭐 이렇게 아까 하는 게 있나요? 요즘은요 그런 거 없죠? 조폭이라고 이제 통칭하긴 했지만 요즘은 조폭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쪽 상층부 조폭은요. 이렇게 사업을 해요.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그렇죠. 하고 카지노 사업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 사업을 번듯하게 운영하는 곳에 간부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이제 오락실 삥 뜯고 하는 거는 이제 요즘은 안 요즘 하죠, 조폭은 요즘은. 안 그건 이제 하니까요. 그런 게 양아치라 그러고요. 그 보면 처음에 정유라 씨가 이제 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SNS에 임신 22주다 뭐 이런 그 올렸잖아요. 그게 고등학교 때라고요. 그리고 실제 내년 맞아요. 작년에 2015년에 이화여대를 입학을 했고 한 학기도 학교 거의 안 나왔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여러 거 맞춰보면 지난해 한 5월쯤 출산한 것 같거든요. 지난해 5월이요? 5월쯤. 그러면 애가- 고등학교 때가 맞네요. 맞는 그러면.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봐도. 그 기간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부모가 그리고 반대한 것 애가 같아요. 지금 돌박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애가 돌이 좀 지나서 아장아장 건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부모들 입장 아까 우리 진현도 얘기했지만 아유 엄마 이모 거기다 이모부 무서워요, 거기다 아주. 장시호 장시호 언니는 도다 뭐 하나 장시호 그렇죠. 네. 거기다 그리고 참 정정할게요. 예. 조폭을 찾아간 두 분이 요 한 분이 순득. 순득이 아니고 순천이래요. 아, 동생이에요. 정정해달래요. 동생입니다. 장시호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보면 또 누굽니까 최순실 씨 가까운 남자 펜신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그거 같이 가서 그치. 머리 고영태도 있네, 고영태도 고영태도. 있고 그 머리 뜯어 갖고 오면 될 일이지 그걸 조폭한테 시켰다는 건 차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보면 딴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세계 같은 거 보면 있죠. 딴 뜻 신세계 같은 거 뭡니까?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뭘 이렇게 몰라요, 해갖고 이렇게 드라무통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안 그러면 왜 조폭을 찾아갑니까? 성부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이 돼요. 인터넷상의 행보살이. 반응은 또 좀 다릅니다. 인터넷상의 반응은 좀 다른 게 젊은 친구들은 왜 화가 났느냐. 그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얘가 이 장유라가 한 달에 용돈을 정유라가 2천만 원 쓴다. 이 신림동 옆에서 이제 둘이서 동거하면서 그 말이 나오자 장시호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엄마가 생활비가 월 6천만 원인데 장시호도 2천만 원 쓴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요 사실 프라이버시 영역에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요 저것보다도 아니 여고생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여고생이 몇 회생인데 동거하면서 한 달에 2천만 원씩 쓴다?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1년도 월 받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마음을 막 끓는 재주는 이 최태민이가 좀 특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최순득이 맞답니다. 최순천이 아니고. 네. 우리 최순득이 맞. 네, 그 그래도 굉장히 놀랐죠. 정유연 씨든 전유라 씨든 그 당시에 2천만 원을 썼다는 게 그다지 부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난 왜 이렇게 이민선 변호사가 불쌍해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2천만 원 얘기가 나올 때 충청북도 그 충주에서 눈물 단언. 흘리면서 진짜 올갱이 그렇게, 잡으면서. 정말 올갱이 잡으면서 그렇게 돈 아니, 근데 100만 원도 없이 살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별로 불쌍해 부럽지가 보여. 않은 네. 게 이 정말 부모라는 분들이 얼마나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배운 게 없으면은 자기 자식과 떼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배운 그 아이도 상당히 좀 불행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이 월 중요한 것 2천만 원. 같습니다. 네. 지금 월 2천만 원 쓰시는 분 없죠? 돈도 그거는 뭐 실력이네. 좀- 근데 돈을 아니 수입이 2천만 원이 되지를 않는데 돈이 뭐 워낙 많으면 이제 돈을 눈물이 쓰는 나.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화는 나지만 그 부분을 비난할 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법 의식 다시 말해서 자녀가 딸이 남자친구랑 사실은 해서는 안 되죠. 고등학교 때 시작돼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정말 그 동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학교를 가지. 그래서 학점이라도 제대로 이수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는 준법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귀국할 때도 비행기 안에서 최순실 씨 뭐 갑질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였던 뭐 의상실이라든가 각 찾아가는 곳마다 최순실 씨의 그동안의 갑질을 고발하는 이 행태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준법 의식,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벗어나서 대통령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거꾸로, 예. 한 달에 딸한테 용돈 2천만 원씩 주는 인간들이 나라 돈 빼먹어가지고 얼마 더 벌겠다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뭐 개폐 맥식 뭐 돈 또 뭐 천억대를 또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돈이 많으면서 또 빼먹겠다는 건데
정말 나쁜 인간들 아니에요? 이러니까 부자들이 욕을 먹는 요 한두 사람 몇 명 때문에 정말 전략하면서 사신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다 욕을 졸부라서 먹는 그래요, 거예요. 졸부. 졸부니까 이게 졸부도 아니죠. 사기꾼이죠. 사기꾼 졸부. 정확히 저는 사기 미수라고 안 봅니다. 사기꾼으로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역 사기꾼이죠, 이건. 그죠? 네. 이러면 또 문제 생기나? 아까 괜찮죠? 가능성이 높다. 괜찮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런데 일반적인 사기가 아니고요. 우리 국가 예산을 강탈해간 다시 말해서 특수사기. 그거는 정말 일반적인 범죄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요거는 범죄라고 솔직히 봐야죠. 법의 안정성이고 뭐고 간에 나는 특별법 좀 만들었으면 아니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김현이 최태민 특별법 만들어야 돼. 진짜 채트민 특별법은 채트민, 만들어야 예. 돼. 자꾸 법의 안정성은 이미 전두환 추징법 만들 때 깨졌어요. 이미 소금. 발의가 됐죠. 이미 발의됐어. 소금. 아니요. 그러면 저 박근혜 대통령이 법의 안정성 깼구나. 이미 깼어요. 아니요. 예. 그랬구나. 추징법 깼어요. 예. 자, 우리가 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자는 거죠.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미국, 유럽,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이런 식의 특별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자, 네, 요 하나 띄겠습니다. 야, 이거는 또 뭡니까? 나 이것도 뉴스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이제 기도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취재했을까요? 원래 그게 교회에서 난 이렇게 몇 년치를 이렇게 다 헌금 봉투를 모아두나요? 아니 근데 저도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걸 어떻게 제보를 아까 받았죠? 예. 한 달에 2천만 원, 6천만 원 쓰는 사람이 교회 가서 헌금은 꼴랑 10,000원, 20,000원 네. 한답니다. 감사헌금으로. 이것도 좀 했다고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이거는요. 네. 헌금 봉투에 있는 게 아니고 헌금 봉투에서 쓴 것을 나중에 교회 주보에 쭉 모아 그러니까 교회 주보가 어떤 곳은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거기에 다니는 그렇죠. 교도들께서 이제 쓰시는 글들을 모아놓은 주보 속에서 이 내용들이 나온 거니까요. 주보에 이런 내용을 올립니까? 그렇습니다.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해주세요? 많아요. 아니 그런 교회는 나 아니요. 그 뜻이 다녀본 아니라 적본 적이 없. 제보죠 이거. 예. 기도 제목. 11조나 기도 제목인데. 큰 금액수가 많은 경우 주보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같이 그런 경우가 기도하자고요?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은 내용 자체가 최순실 씨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빌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지금 삼성동 건물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 저거야 뭐 자유인데 어쨌든 최태민 목사란 말 썼다가 목사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언론들이 최태민 씨로 쓰고 있고 또 최순실이도 무당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무속인들이 또 반발해서 무당의 명예를 위해서 최순실 무당으로 쓰면 큰일 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계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고 또 아까 최태민 특별법 이야기 잠시 했지만 네. 좀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게 최태민 일가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최태민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최태민이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 영예가 힘드니 떼어놔야겠다 해가지고 최태민이를 강원도 인제인가 뭐 3,000km 비싸게 보낸 거예요. 네, 양구입니다. 인제는 예, 뭐 아니고. 갔다가 잘하시잖아요. 뒤에 네, 제가 근무했어요. 풀려봤는데 자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누가 믿겠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래서 최순실의 힘이 거기까지 닿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 인터넷에 떠올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임기 중에서 이렇게 비극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최순실한테 밑보여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반대로 허학경 씨가 진술한 내용이에요. 반대로 최태민 특별법을 못 만들고 또 뭐 있느냐? 이번에는 전두환의 복수죠 이거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거 필요한 저 거죠. 이거 말고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전두환 이제 보안사령관, 전두환 대통령이 최태민을 갖다 핍박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 보안사령관 입장에서는 전주 국가원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 6개월 정도 격리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82년경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보면 박근혜 양이죠 그때 박근혜 양 어디 성북동 살 수 있게 커다랗게 집도 지어주고 유경재단도 소유권을 돌려줘요. 그리고 영남대도 영남대 이사장 영남대 시켜요. 이사장으로도 네, 전두환 앉혀주고 대통령이 했죠. 그 다시 박근혜 양이 그 당시에 그 두 자리에 쓰면서 본격적으로 잠시 죽었다 살아난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최태민 씨입니다. 그러면서 그 7년을 갖다가 딱 박근혜 양 옆에 붙어갖고 이사장 옆에 붙어서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주 가까웠으면은 그 당시 박지만, 박근영 두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왜 그 아저씨는
청와대에 있을 때 작전 차장부였거든요. 경호실. 잘 알고. 근데 본인만 뜯어먹고 말면 되지 그걸 또 세습해서 뜯어먹습니까? 두 가지를 40년 동안 뜯어먹은 거 아닙니까 이걸? 사실관계 두 가지를 조금만 덧붙일게요. 하나가 뭐냐면은 그 허화평 씨 정은 또 있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합수본부장이던 그 이후에 떼어놓으려고 했던 것은 정황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 같고. 네, 확인됐고요.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박근혜 지금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 그 사실 뭐 한국문화재단, 영남대학교, 그다음에 유경재단 이런 모든 재단 이사장이나 책임자를 전두환 그때 당시 다 봤습니다. 1980년에서 82년 상황에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혜택도 입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또 원인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지만 최태민과 떼어놓은 것 때문에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을 그리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임하자마자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전두환 추징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소급 입법이죠. 그래갖고 최동욱 검찰총장을 통해서 탈탈탈 텁니다. 그게 법의 안정성을 거기서 깨버렸잖아요. 소급입법은 원래 하면 안 생각해요.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롭다는 게 뭐냐면 82년 그 즈음에 자 박근영 씨는 이혼하고 미국 갑니다. 저 지만 씨는 군대를 갑니다. 혼자 있는데 그럼 옆에 누가 있느냐? 최태민 일가가 붙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들이 참 많은데 그 재단에 누가 붙느냐? 최태민 일가가 붙어가지고 뭐 돈도 빼먹고 또 뭐 영예 핑계 대면서 돈도 뜯고 이런 일을 한 것이라고 여러 보고서에서 정의 나옵니다. 근데 박근영 씨 이혼시킨 것도 최태민 일가의 어떤 전략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주장이죠, 예. 그게 신동욱 씨 이제 주장이죠. 주장. 예. 왜냐면 최태민 일가랑 떨어뜨리게 하려고. 혼나요. 신동욱 총재라 그래주세요. 자, 그랬다가 한번 이야기 화내세요 그러면? 아니 화를 생방송 많이 중에 제가 신동욱 씨 했더니 전화가 걸려가지고 토론했어요. 왜 진성호 전 의원은 신동욱 씨라고 합니까? 저는 공화당 총재입니다. 아, 총재님 그랬어 근데. 근데 그거는 공화당과 관련된 거고 이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인생은 부메랑이라는 생각이 여기서 또 소급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법의 안정성을 처음부터 깨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건 그리고 거의 뭐 영화로 나중에 한 100년 후에 우리 또 그 후손들이 이거 영화로 분명히 만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네. 그 나치 전범이나 이런 반인류범, 반국가범, 반사회범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미국도 일반법도 그렇고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특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대한민국 지금 70년사를 다 가면서 네. 이렇게 국가를 흔든 적은 없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에 따른 죄가를 묻는 방법에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국민들의 실망과 국가적 여기 손실을 어떻게 진짜 보상받습니까? 짧게. 그 지금 우리 사실은 김 교수님 먼저 하고 내가 하죠. 30초만 하신다니까? 30초만. 아니 3분 써도 돼요. 아니 먼저 30초. 아니 이게 굉장히 흘러 알겠어요. 같은 예, 얘기니까. 알았어요. 30초인데 사실 뭐 82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네네네. 단군 일의 최대 사기 사건이고 그 뒤에는 전두환 이순자 뭐 연관돼 있다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이철이 특히 이제 장영자 씨 감옥 갔는데 그때 40대 초반인가 가갖고 거의 지금 한 20몇 년을 나왔다 또 들어가고 나왔다 또 들어가고 빛을 못 봐요. 저는 아마 최순실 이 일당들이 아마 그런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지금 최순천 자연적으로. 씨나 최순득 씨는 아직 소환 안 당했죠. 뭐 전혀 뭐 그렇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소환할 네. 기미도 없죠. 소환할 기미도 없죠. 일단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직접적으로 개입됐던 이 관련된 증거들이 이제 나와야 아마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뭐 최순득 씨가 실제로는 도리어 최순실 씨보다 더 막구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만 나왔을 뿐이고 실제 개입의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이제 그 조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최태민, 최순실 씨 이 부녀간에 가져왔던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로 인해서 받아왔던 이 모든 영향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는 상황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검찰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증거인멸이 지금도 아마 이 시간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 되고요. 특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역시 국민 감정, 지금 국민 감정이 엄청나게 솟아오르고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 시민들의 의식과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법조계에서 또 충분히 토론이 되면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동안 보여줬던 아까 보여줬던 뭐 교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순실 씨가 보여줬던 속물근성 남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국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이 그동안 40년간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영적으로 뭐 지배해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력 속에서 대한민국을 왜곡해온 이 상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결론 싶습니다. 하나 내립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최태민 일가와 최순실을 비판하지만 좀 정책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휘둘리고 이렇게 어디 뭐 홀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국민들이 화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대구에 무슨 여고생인가 연설이 지금 막 유튜브에 돌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입으로는 못 옮기겠습니다. 너무 대통령한테 죄송해서. 그런데 그대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그러면 꼭 뚝딱졌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최태민을 비판해야지만 자, 저도 한때나마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배신 말씀하셨죠, 앵커가. 네. 대통령께서 국민을 저는 배신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 여고생 대구 여고생 그 얘기의 핵심이 왜 최순실 얘기만 하냐.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다. 이거를 그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학생이 마이크 잡고 7분 30초 동안 외친 이야기인데 이게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바로 있죠.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네요. 저는 진 의원님 의원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지금 최태민 특별법보다 더 급한 것은 이걸 토대로 한 확실한 개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하도 화가 나서 이제 헌법을 무려 이제 뭐 한참 전에 뭐 몇 년 전인지 말씀 안 드리겠으나 한참 전에 본 게 전부니까 다시 꼼꼼히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헌법은 각 기관별로 각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뭐할 권리가 있고 뭐 국방의 의무도 있고 국회의원도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 중에 1번으로 나오는 게 청렴 의무고요.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이냐? 바로 445의 국가 계약을 이용해서 자신 또는 제3자하고 이익을 취하지 말 것이 써 있습니다. 딱 써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코너로 가잖아요. 권리밖에 안 써 있습니다. 누구를 임명할 권리는 있고 계엄을 선포할 권리가 있고 비상명령을 할 권리가 있고 누구를 해임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그냥 왕이에요. 바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누구한테 가서 내 권력 너한테 좀 줄게라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 노릇만 하면 됩니다. 이 에너지를 모아서 우리는 지금 최태민 이런 것보다 개헌부터 무조건 해야 합니다. 네. bingo. 빙고입니까? 아니 빙고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끝났어요. 5초 남았어요. 아니 5초. 제가 다 썼어요? 최순실 처벌이 우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